2010년대 초 한 20살 남짓한 여자가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서울역 근처 여관 골목을 헤맸습니다. 하루 숙박 2만 원도 아까워서 한 달치 월세가 20만 원, 25만 원 하는 장기투 숙방을 찾아다녔죠.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창문은 아예 없었습니다.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방이 그녀 혼자의 집이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전화할 때마다 그녀는 그 방 한구석에 쪼그려 앉아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혼자 거울을 보며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눈물이 흘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가 가족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뿌리를 더 깊이 파고들면 1985년 9월 29일 울산에서 태어난 박지민, 즉 홍자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노래를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 집에서 라디오를 틀고 따라 부르는 멜로디들. 하지만 그 평화는 중학교 시절 갑작스럽게 무너집니다. 삼촌의 암투병과 갑작스러운 별세로 가족의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엄마와 함께하던 작은 사업은 빚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빠는 군대에 입대해야 했고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동생을 누가 돌봐야 했을까요? 홍자였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동생의 손을 잡고 집에 오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숙제를 봐주며 그녀는 그 어린 나이에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던 그 소녀가 어떻게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을까요? 내가 돈을 벌어야 해. 노래로 성공해서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아야 해. 그 다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경민대학교 공연예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노래를 공부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만난 트로트 작곡가 선생님의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가수해볼래? 그 말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2012년 본명 박지민으로 데뷔 앨범 왜 말을 못해 울보야를 발매합니다. 그 앨범에는 그녀의 모든 간절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데뷔 후 곧바로 찾아온 재앙, 성대에 생긴 낭종,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술 후 10개월 동안 말조차 할 수 없었고 노래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4년 동안 그녀는 혼자서 발성을 연구하고 연습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더 강해졌습니다. 무명의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8년 동안 이름 없는 가수로 살았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30분만 죽도록 불러줘. 30만 원 줄게라는 말에 감사하며 무대에 올랐는데 끝나고 나면 수고했다. 다음에 또 와라는 말만 듣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수십 번이었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도 돈을 주지 않자 엄마가 몰래 자신의 통장에서 관계자 이름으로 돈을 넣어주셨습니다. 딸이 창피당하지 않게, 딸이 또 상처받지 않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엄마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성공할게. 그녀는 매일 5개, 6개의 알바를 뛰었습니다. 새벽 편의점에서 계산대를 지키고 낮엔 커피숍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밤엔 호프집에서 잔을 닦았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도 목이 쉬어도 하루 몇천 원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그 창문 없는 여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방에서 그녀는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고통이 언젠가는 끝날 거야.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손에 돈을 쥐어줄 거야. 그렇게 8년을 버텼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여러 오디션에 도전했습니다. SBS의 스타킹에서 처음 무대를 밟았고 MBC의 숨은왕에도 출연했지만 늘 아깝게 문턱에서 돌아섰습니다. 1위, 그 왕관은 그녀의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독립적으로 앨범 컴백 홍자를 발매합니다. 회사 없이 홀로 모든 것을 제작하며 그 앨범은 그녀의 재기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내일은 미스트롯. 그녀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무대에 서기 전 그녀는 속으로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여기서 떨어지면 더 이상 설 무대가 없을지도 몰라. 열애라는 곡을 선택했습니다. 내 인생을 노래하는 것 같아서 라고 말하며 무대에 올랐죠. 처음 4마디만으로도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깊고 따뜻한 곰탕 보이스에 모두가 전율했습니다. 하지만 성대 결절 때문에 고음에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번, 2번, 3번 마스터들의 표정이 굳어갔고 객석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무대를 내려오자마자 그녀는 무대 뒤에서 오열했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그 순간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내가 또 망쳤구나. 장윤정 선배는 그녀를 안으며 너덜너덜해진 군화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무대를 마쳤습니다. 그날 그녀는 3위를 했습니다. 분명 대성공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국에 이름이 알려졌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송가인, 정미애와 함께 진선미 그룹으로 불리며 트로트의 새로운 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1위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의 MBC 에브리원의 한국 외국인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며 작은 위안을 얻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빛이 그녀를 더 밝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2020년 KBS 1 아침마당에 출연해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중학교 때 집이 한 번 기울었다며 성공 후 엄마에게 용돈을 드렸을 때 가족이 함께 울었던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JTBC 한 끼 줍쇼에서 그녀의 일상을 보여주며 대중과 가까워졌고 채널 A 사인용 식탁에서는 무명 시절의 서름을 고백했습니다. 악덕 사장들 때문에 행사비를 받지 못한 이야기, 엄마가 대신 입금해준 비밀. 그 모든 게 그녀의 노래에 스며들었습니다. 2021년 미스틱 스토리와 계약하며 미니 앨범 소주잔을 발매합니다. 그 후 꽃구경 노래로 MV에 직접 출연하며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부르의 명곡 전설, 복면가왕, 트롯열차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022년 데뷔 10주년을 맞아 팬덤 홍자시대와 함께 600개의 생리대를 취약계층 소녀들에게 기부합니다. 2020년부터 혈액헌혈 대사로 활동하며 코로나로 인해 체중이 부족해 헌혈을 못하던 그녀가 오히려 체중을 늘려 헌혈에 나섰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혈액헌혈 공로상까지 받았죠. 그녀의 삶은 노래만큼이나 따뜻했습니다. 동물 사랑으로 2마리 강아지 풍심과 하프를 키우고 야생 새를 보호하기 위해 팬들과 반사띠를 붙이는 활동까지. 2023년 TVN 어른이 되다와 TV조선 화요특선에서 그녀의 매력을 더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2025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종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그 창문 없는 여관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그러나 눈가는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프지만 그 시간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게 제 전부였어요. 올해 그녀는 앨범 파라피피와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발매하며 여전한 활력을 보입니다. 프로듀서 윤종신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트로트 뮤지컬 트롯열차에 캐스팅되며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163cm의 작은 체구에 ENFJ 타입의 따뜻한 성격, 보라색을 상징색으로 한 그녀는 이제 트로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왕관은 그녀의 머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미스트롯 3위, 부르의 명곡에서의 아깝게 놓친 1위들, 그녀의 무대는 늘 감동으로 가득하지만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삼. 소문이 점점 현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 무대에 선다면 6년 전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성대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목소리는 훨씬 더 깊어졌고 무대 위에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13년의 세월이 그녀를 다듬었습니다. 히트곡 사랑방법, 갚아줄게처럼 감정을 토해내는 노래들, 그리고 그녀의 인생 스토리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20만 원짜리 여관방에서 시작해서 가족을 위해 13년을 울며 버텨온 그 진심이 있습니다. 그 진심은 노래가 되어 무대 위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관객들은 울 것이고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고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그녀의 목소리에 심장을 내줄 것입니다. 팬들은 이미 그녀를 위해 모였습니다. 홍자시대가 그녀의 등 뒤에 서 있습니다. 만약 그 왕관을 쓴다면 그건 단순한 1위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창문 없는 골방에서 시작해 트로트의 정상에 오르는 실화 같은 드라마입니다. 어린 시절 동생 손잡고 울던 그 소녀가 마침내 엄마에게 이제 다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왕관, 이제는 늦었지만 그래서 더 절실한 왕관입니다. 그녀의 노래는 언제나 그랬듯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전합니다. 혈액헌혈처럼 동물보호처럼 그녀의 삶 전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듯이
홍자는 아직도 노래합니다. 가족을 위해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너 잘했다라고 말해주기 위해. 현역 가왕삼의 무대가 열린다면 그곳에서 그녀는 분명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조금 늦은 왕관이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왕관. 홍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함께 울고 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니까요.